저는 처음으로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왜 검색하게 됐는지 얘기하려고 해요. 제 이름은 박은혜입니다. 경기도 안산 아파트 32평에서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남편 이름은 김태수예요.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요. 아들 28, 딸 25이에요. 2024년 3월 초 아들이 대전으로 이사 갔어요. 직장을 구했거든요. 취업 준비하다가 드디어 합격한 거였죠. 이사 가는 날 저는 짐을 싸주면서 울었어요. 엄마 울지 마. 주말에 올게. 아들은 트럭에 짐을 싣고 떠났어요. 저는 빈 방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죠. 4월 중순 딸이 공무원 합격해서 충남 천안으로 발령받았어요. 3년 동안 준비했던 거였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기뻤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제 딸도 떠나는구나. 4월 말 딸을 천안으로 보냈어요. 의사짐을 챙기면서 또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들 방, 딸 방 불이 다 꺼져 있었죠. 거실에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냉장고엔 아이들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없었어요. 반찬 4개를 차려서 식탁에 앉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부부만 남은 식탁이었죠. 예전에는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웠어요. 엄마, 오늘 반찬 뭐야? 아빠, 이거 맛있어.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어요. TV 소리만 들렸죠. 남편은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반찬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잖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30년 동안 매일 반찬을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답 안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나는 남편 이름을 언제 마지막으로 불렀을까? 남편 이름은 김태수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아빠한테 전화해봐라고만 했지 태수 씨 또는 여보라고 부른 기억이 없었어요. 그냥 저녁 드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만 말했죠. 이름을 부를 일이 없었던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부부를 잊었구나. 30년 동안 저는 엄마였어요. 남편도 아빠였죠. 우리는 부모였어요. 하지만 부부였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없는데 우리는 뭐지?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어요. 6시였어요. 예전에는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챙겼지만 이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딸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엄마 아빠 둘이 뭐 해? 답장을 못했어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웃는 이모티콘만 보냈죠.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는 남편과 부부인가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인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5월 중순 아이들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중심을 못 잡고 다시 누웠어요. 30분쯤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했어요. 혼자였죠. 병원에 가야 하나?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엄마 좀 어지러워. 병원 갈까봐.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와도 불편할 거고 안 와도 서운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전화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병원 혼자 갈 수 있잖아. 지금 회의 중인데라고 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와주더라도 대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더 외로울 것 같았어요. 혼자 가기로 했죠. 버스를 타고 동네 병원으로 갔어요. 대기실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보호자랑 같이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중년 여자가 엄마로 보이는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아내 옆에서 물을 건네고 있었죠. 다들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저만 혼자였어요. 나는 왜 혼자일까? 남편이 있잖아요. 3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하지만 아플 때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은혜님, 간호사가 불렀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지러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의사가 검사를 했어요. 빈혈 같은데 혈액 검사해 보시죠. 체열실로 가서 피를 뽑았어요. 보호자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혼자요. 다음에는 보호자랑 같이 오세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남편한테 전화 안 했을까? 답을 알았어요. 남편은 제가 아플 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로해줄 사람도 걱정해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었죠. 그게 30년 결혼 생활의 결과였어요. 6월 초 남편이 퇴직했어요. 30년 다니던 회사를 정년 퇴직한 거예요. 퇴직 전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내일부터 집에 있을 거야.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같이 있으니까 덜 외롭겠지. 하지만 달랐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뉴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를 계속 봤죠. TV 소리가 계속 났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거실에 있으니까 불편했어요. 저기 청소 좀 할게요. 응. 남편은 일어나지 않고 다리만 들어 올렸어요. 저는 남편 다리 밑으로 걸레를 밀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예전에는 혼자 간단하게 먹었는데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점심을 차려야 했어요. 점심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고 밥을 했어요. 남편은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 남편은 다시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이 되면 남편은 10시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남편이랑 무슨 대화를 했지? 기억이 안 났어요. 점심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저녁 드세요. 응. 그게 다였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어요. 계속 똑같았어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피해 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요. 말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남편 눈에 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었죠. 아내가 아니라 기능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은 매일 집에 있을 거예요. 20년, 30년 동안요. 저도 같은 집에서 매일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요. 말도 없이요. 그게 제 남은 인생이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7월 초였어요. 남편이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죠.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해서 피곤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전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휴, 피곤하네.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하루 종일 집안일 하니까 힘들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수고했어, 쉬어, 이런 말일까요? 아니었어요. 당신은 집에서 쉰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힘들게 일했는데 당신은 집에서 쉰 거잖아. 쉬었다고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쉰 적이 없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챙기고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밤 12시에 잤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남편은 주말에 쉬었지만 저는 주말에도 밥해야 했고 청소해야 했고 빨래해야 했어요. 명절엔 더 바빴어요. 친정도 못 가고 남편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손님 접대했죠.
아팠을 때도 쉬지 못했어요. 감기 걸려도 배 아파도 머리 아파도 밥은 해야 했고 아이들은 챙겨야 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쉬었다고요? 저는 30년 동안 집안일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집안일이 뭐 그렇게 힘들어?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나을 거야. 저는 울컥했어요. 집안일이 힘들지 않다고요? 매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기는 게 쉽다고요? 그래도 회사보다는 편하잖아. 나는 30년 동안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했어. 가족 먹여 살리려고요. 그럼 저는요? 저는 3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밥 해주고 청소하고 아이들 키운 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눈물이 났어요. 그 한마디가 제 30년을 한순간에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당신은 집에서 쉰 거잖아.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저는 쉰 게 아니었어요. 일한 거예요. 하지만 남편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제가 한 일들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한테 말하지 않기로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니까요. 8월 중순이었어요.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은혜야, 오랜만에 만나자. 저는 망설였어요. 집에 남편이 있으니까 나가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좋아, 언제 만날래?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았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약속 날이 됐어요. 점심을 준비하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응.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은혜야. 오랜만이야. 친구들과 포옹했어요. 반가웠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너희는? 친구들은 각자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한 명은 아직 직장 다니고 있었고, 한 명은 자영업을 시작했고, 한 명은 저처럼 전업주부였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었어요. 고등학교 때 추억도 이야기하고, 요즘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후 5시쯤 됐어요. 아, 벌써 이렇게 됐네. 나 가봐야 해.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웃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유난히 차가웠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고개도 안 돌렸어요. 다녀왔어요. 응. 그게 다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기분이 좋았던 게 사라졌어요. 밖에서는 웃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즐거웠죠. 하지만 집에 들어오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말없는 집이요. 저녁을 차리고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도 앉았죠. 밥을 먹는 동안 남편은 TV를 봤어요. 저는 그냥 밥만 먹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밖에서는 사람이었는데 집에선 기능이 되는구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바그네였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에선 달랐어요. 그냥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능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는 밖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집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투명인간이었죠. 아내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졌어요. 바그네로요. 9월 초였어요. 어느 날 오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다음 주 주말에 갈게. 진짜? 좋아. 오랜만에 딸을 만나는 거였어요. 기뻤죠. 다음 주 토요일 딸이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엄마, 우리 딸 왔어? 딸을 안았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아빠는 거실에 계셔. 들어가서 인사해. 딸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빠 다녀왔어요. 응, 왔어? 남편은 TV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딸은 다시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뭐 도와줄까? 괜찮아.
엄마가 할게. 넌 쉬어. 저녁을 준비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요. 저녁 식사를 했어요. 딸이 있으니까 식탁이 시끄러웠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천아는 어때? 좋아. 직장 사람들도 좋고. 딸 이야기를 들으니 기뻤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딸이 도와줬죠. 엄마, 괜찮아? 뭐가? 엄마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 딸이 알아챘나 봐요.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설거지를 멈췄어요. 딸한테 말해야 할까요? 망설였어요. 하지만 딸이 계속 물었어요. 엄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아,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왜? 아파? 아프진 않은데 마음이 힘들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랑 요즘 사는 게 좀 그래. 무슨 뜻이야? 아빠가 퇴직하고 집에 계시잖아.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해. 아빠는 TV만 보고 엄마는 집안일만 하고.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30년 동안 집에서 쉬었대. 딸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아빠가 그랬어. 엄마는 집에서 쉰 거라고. 딸이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괜찮아, 딸아.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키우느라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딸이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딸이 저를 안았어요. 잠시 후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살아. 뭐? 아빠랑 억지로 사실 필요 없어. 엄마가 힘들면 헤어져도 돼. 헤어지다니요. 저는 놀랐어요. 딸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는 괜찮아. 오빠도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미 어른이잖아.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딸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엄마 인생도 좀 살아. 억지로 사실 필요 없어. 저는 딸 허락을 받은 것 같았어요. 딸아,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봐. 엄마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어? 저는 대답 못했어요. 20년, 3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없이 투명인간처럼요. 딸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날 밤 딸은 자기 방에서 잤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인생도 좀 살아.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30년 동안 엄마로, 아내로 살았어요. 하지만 박은혜로 산 적은 없었죠. 이제 살아볼까요? 제 인생을요. 9월 중순이었어요. 딸이 돌아가고 며칠이 지났죠.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딸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살아. 제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요? 30년 동안 저는 엄마였고 아내였어요. 하지만 박은혜였던 적은 없었죠. 박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인터넷을 켰죠. 검색창이 떴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무의식적으로요. 황혼이혼. 그 단어를 입력했어요. 처음 떠올린 단어였어요. 검색 버튼을 눌렀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황혼이혼이란, 황혼이혼 절차, 황혼이혼 재산분할, 황혼이혼 연금분할, 황혼이혼 후 생활. 저는 그 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글을 클릭했어요. 황혼이혼이란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다가 중년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황혼이혼의 주요 원인은 성격 차이, 대화 부재,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무관심 등입니다. 대화 부재요. 배우자의 무관심이요. 저랑 남편이 그랬어요. 다음 글을 클릭했어요. 황혼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법원의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이요. 재판 이혼이요. 저는 몰랐던 것들이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보통 5,050으로 나누지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저희 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기여한 부분도 있었어요. 30년 동안 집안일 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이 일할 수 있게 뒷바라지했잖아요. 다음 글을 읽었어요. 연금 분할은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혼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이요. 남편은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냈어요. 저는 전업주부라서 연금이 없었죠. 하지만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놀라웠어요. 제가 몰랐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1시간쯤 읽었을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두려웠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읽으면서 두려움보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막혀있던 숨통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죠. 이혼이라는 단어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능성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살다 보니 30년이 된 거였죠. 사랑했을까요? 기억이 안 났어요. 신혼 때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익숙함이었죠. 익숙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혼할 수 있을까? 무서웠어요. 52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괜찮을까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요. 이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도 두려웠어요. 20년, 30년을 지금처럼 말없이 투명인간처럼 기능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더 무서웠어요. 9월 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남편은 이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침 드실 거예요? 응. 간단하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토스트랑 커피요. 식탁에 앉아서 먹었어요. 남편은 TV를 보면서 먹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이혼을 말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이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아들이 온다고요. 오랜만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아들이 왔어요. 딸도 같이 왔어요. 엄마, 우리 애들 왔어? 아들과 딸을 안았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점심을 준비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으로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회사는 어때? 괜찮아.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 좋겠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좋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랑 이야기 좀 할게. 그래. 아들이랑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동생한테 들었어. 뭐? 엄마가 요즘 힘들다고. 딸이 아들한테 말했나 봐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 아빠한테 말해봤어? 말해도 소용없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동생이 말했잖아. 엄마 인생도 좀 살라고. 나도 똑같이 생각해. 아들도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응.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엄마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나랑 동생은 괜찮아. 아들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허락해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인생을 살라고요. 고마워. 엄마,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는 엄마 편이야.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이혼할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52살에 혼자 되는 게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하지만 분명해진 게 있었어요. 이대로 아무 생각 없이 늙고 싶지 않다는 거요. 30년 동안 저는 남의 인생을 살았어요. 엄마로 아내로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박은혜로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시간으로 살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요.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이혼이 답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은 안 된다는 거죠. 10월 초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죠.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1. 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2. 대화하고 싶다. 3. 존중받고 싶다. 4. 내 시간을 갖고 싶다. 5. 행복하고 싶다. 적고 나서 봤어요.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삶에는 없는 것들이었죠. 남편과 함께 이걸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바뀔까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식사 후에 말했어요. 저기,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이 TV에서 눈을 돌렸어요. 왜? 우리 요즘 대화가 없잖아요. 그래? 네. 저는 대화하고 싶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뭘 대화해? 뭐든요. 오늘 뭐 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 거요. 나는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괜히 말 만들지 말고 편하게 살자. 남편은 다시 TV를 봤어요. 저는 말을 멈췄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며칠 후 다시 시도했어요. 저기, 제가 요즘 힘든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뭐가 힘든데? 집안일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쉬어. 집안일 덜 해도 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말했어요. 저는 존중받고 싶어요. 제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무슨 드라마 보고 그래? 존중, 인정.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과는 안 되겠다고요. 변화를 원하는 건 저뿐이었어요. 남편은 변할 생각이 없었죠. 에필로그. 10월 말이었어요. 저는 이혼 상담센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 가능할까요? 네, 예약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아직 이혼을 결정한 건 아니에요. 상담만 받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이대로 아무 생각 없이 늙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시간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30년 동안 엄마로 아내로 살았어요. 이제는 박은혜로 살고 싶어요. 그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상담을 받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할 거예요. 이혼할지 말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변화는 시작됐어요. 제가 원하는 삶을 향해요.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날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요.